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가 크레바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김 대장은 우리 시간으로 18일 저녁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에 위치한 8,047m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산 도중 빙하의 좁고 깊은 틈인 크레바스에 빠졌고 러시아 구조대원이 15m가량 끌어올렸지만 다시 추락하면서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이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파키스탄 군 소속 헬기를 동원한 구조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입니다.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 단독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해 동상으로 손가락을 모두 잃었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가운데도 등정을 멈추지 않았던 김 대장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18일 오후 8시 58분 해발 8,047m의 브로드피크봉 등정에 성공하면서 히말라야 8,000m급 자이언트봉 14개를 모두 정복했습니다.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이자 국내 산악인 전체를 통틀어도 7번째에 해당하는 대기록입니다. 6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지난달 14일 출국해 4,8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여기 브로드피크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 조금 전에 아주 기상이 나쁘다가 지금 텐트를 막 치고 나니까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대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대장이 하산 과정에서 조난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대장은 해발 7,900m 부근에서 빙하가 깨진 틈인 크레바스를 통과하다 실족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러시아 등반대가 곧장 조난 현장에 도착했지만 김 대장을 낭떠러지 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끝내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장이 속한 광주 장애인체육회와 광주시 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주말을 이용해 올라오는 도중 줄이 헐거워지면서 아래쪽으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주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은 파키스탄군 소속 헬기를 동원해 이르면 오늘부터 구조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브로드피크 베이스 캠프로 영사와 현지 직원을 급파해 구조 작업을 지원하게 할 계획입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53세와 54세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어제 저녁 8시부터 시작됐지만 또다시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약 개시 시점을 2시간이나 늦췄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접속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혼란 속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공식 통로를 통해 사전 예약에 성공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방역 당국의 시스템 관리 능력이 거듭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57명,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초 어제 저녁 8시부터 하기로 했던 53세와 54세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이 2시간 늦춰졌습니다. 대기자만 37만여 명, 100시간 넘게 대기하라는 안내문이 뜨는 등 접속이 지연되자 방역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도 접속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7월 19일이 아닌 8월 19일부터 접속이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뜨면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공식 통로를 통해 사전 예약에 성공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50대를 대상으로 한 접속장애는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계속 보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사전 예약 개시 직전에는 운영 서버를 재기동시켜서 안정화된 상황, 환경에서 예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이 지연되는 사이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57명, 수도권이 775명으로 67%, 비수도권이 382명으로 33%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 1,200명대 초중반, 많게는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전 예약 때마다 먹통과 마비가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는 누락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백신 접종 첫날이었던 어제
접종 대상자 명단이 엉뚱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접종이 늦어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체육관 2층 대기석이 고3 수험생으로 꽉 찼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백신 접종 통보를 받고 찾아왔지만 정작 접종 대상자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9시 20분쯤부터 대기를 해서 11시 정도부터 접종을 시작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초조하기도 하고 학생들끼리 아무래도 붙어있다 보니까 약간 코로나 위험. 확인해보니 접종 명단이 엉뚱하게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오전 접종 예정이던 고3 수험생 500여 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할 때 입력의 오류나 이런 부분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 번호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11월 수능을 앞두고 전국 280여 개 예방접종센터에 우선 접종 대상인 고3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고3과 고교 교직원의 접종 동의율은 97%로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접종 전에는 많이 긴장되고 했는데 접종 후에는 크게 별다른 이상 없이 잘 끝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2차는 남긴 했는데 그래도 2차 맞고 나면은 확실히 더 안심될 것 같긴 해요. 1차 접종은 이번 달 30일까지입니다. 2차 접종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돼 활동하다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전원이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저녁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전체 승조원 301명 가운데 지금까지 82%가 넘는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귀국 직후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다시 받은 뒤 전문 의료기관 치료시설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군부대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선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에서 군 장병들이 내립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과 교대하거나 이들을 무사히 태우고 돌아오기 위해 아프리카 현지에 도착한 특수 임무단입니다. 승조원 전원은 수송기 2대에 타고 어제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290명이 정원인 수송기 내부에 임시 격벽을 세워 확진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승조원이 앉을 자리를 구분했습니다. 현지 병원에 입원했던 16명도 같은 수송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폐렴 증상 등 상대적으로 증세가 심한 한 명은 동승한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도착하는 승조원들은 즉각 전문 병원과 격리시설로 나눠 이동할 예정입니다. 청해부대원의 국내 도착에 대비한 전담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을 확보하여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지금까지 모두 247명입니다. 전체 승조원 301명 가운데 82%가 넘습니다. 함장과 부함장 등 지휘부도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 결과가 나왔는데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이들 가운데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입니다. 군 당국 지휘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내부에서조차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파병 5개월이 다 되도록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지 않은 데다 이달 초 첫 증상자가 나온 뒤에도 검사나 격리 등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군 지휘부가 함정 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감지한 것도 첫 유증상자가 나온 뒤 일주일 이상 지난 10일입니다. 청해부대는 그때서야 유증상자 40여 명에 대해 첫 검사를 했습니다. 신속 항체 검사 키트를 사용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체는 감염 2주가 지나야 생기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선 가짜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섣부른 대처만 부른 결과가 됐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경선 시기를 비슷하게 맞추면서 판을 더욱 키우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JTBC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대선 판세는 이미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깨지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까지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하는 3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요동쳤습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리가 처음으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앞서가던 두 주자와의 간격을 이번엔 오차범위 내로 좁혔습니다. 빅2 양강 구도가 깨지고 세 주자가 오차범위 안 접전해버리는 3강 구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혼전이 시작된 건 선두였던 윤 전 총장의 선호도가 11%포인트 넘게 빠지고 이 지사도 거의 제자리를 지키는 동안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응답자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세 주자가 모두 비슷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보수층에선 역시 윤 전 총장을, 진보층에선 이번에도 이 지사를 가장 많이 지지했는데 보수 응답자 중 16%가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지지율을 올린 걸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지지층 일부가 친문의 지지를 받는 이 전 대표 쪽으로 흘러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 강한 이미지가 드러나다 보니 좀 부담 없이 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이낙연 쪽으로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에선 이 지사가, 이낙연 대 윤석열에선 이 전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어느 편이든 모두 오차범위 내로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지난주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보다도 높은 6%를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새벽에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이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1위 자리 아티스트 이름의 BTS는 그대로고요. 곡만 버터에서 퍼미션 투 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곡으로 1위를 주고받은 건데요. 홍희정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빌보드가 공개한 메인 싱글 차트. 이번에도 방탄소년단 BTS가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버터에서 퍼미션 투 댄스로 노래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탑배 정상에 올랐다가 자신의 신곡으로 다시 1위에 성공한 그룹은 1964년 비틀즈 이후 BTS가 5번째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는 영국 출신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PTD is a song that will get everybody's heart pumping and dance again, and this is actually gift of Ed Sheeran. 지난 9일 발매된 이후 벌써 스트리밍 1,590만 회, 라디오 청취자 수 110만 명, 음원 다운로드 14만 100회를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BTS는 다이너마이트부터 퍼미션 투 댄스까지 단 10개월 2주 만에 5개의 핫백 1위 곡을 탄생시켰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이후 최단 기간 기록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의 정상을 내준 버터는 이번 주 7위를 기록해 핫백 10위에 BTS 곡만 2곡이 올랐습니다. BTS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버터의 바통을 이어받아 1위를 차지했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은 이제 사흘 뒤면 열리는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정도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쿄 상황도 그렇고요. 올림픽 관련 확진자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속속 도쿄에 도착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경기를 치르는 것과 함께 무사히 경기장에 서는 것도 큰 부분이 됐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마스크를 하나 더 덧대어 쓰고 손엔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고글과 가림막으로도 불안했는지 탁구 대표팀 막내 신유빈은 방호복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양궁과 탁구, 펜싱, 체조, 올림픽 선수단 가운데 100여 명이 도쿄로 떠났습니다.
모두 백신을 맞았고 출발 전 코로나 검사도 2번 받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방역 지침을 완벽히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비행 시간보다 나리타 공항에서 서류를 든 채 보낸 시간이 더 깁니다. PCR 음성 확인서, 올림픽 아이디, 길에서 받으신 건강카드, 오차 애플리케이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을 거치고 타액 검사를 받느라 줄서기와 기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앞서 출국한 축구대표팀도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대기해 본 적도 처음이네요. 모두가 예외 없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도쿄로 모여들지만 감염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3명이 감염된 남아공 축구대표팀은 첫 경기를 사흘 앞두고 21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경기 6시간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뛸 수 있는데 선수 대부분이 격리되면서 훈련은 멈췄습니다. 도쿄의 하루 확진자도 닷새째 1000명을 넘어서면서 아직 열리지도 않은 대회에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개막이 다가온 지금도 절반이 넘는 일본 국민이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의 해킹 문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을 비롯해서 각종 사이버 공격을 중국 소행으로 규정하고 유럽, 일본 등과 함께 비난에 나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해커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악관이 낸 성명에선 그간 벌어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중국 정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3만 개 이상의 기관이 피해를 본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의 해킹도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청부 해커를 고용해 은밀히 범죄를 저지른다고 비난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not unlike the Russian government, is not doing this themselves, but are protecting those who are doing it, and maybe even accommodating them being able to do it. That may be the difference. 미국 기업에 수백만 달러를 갈취하는 랜섬웨어 공격에도 중국 정부가 연루돼 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행동에도 들어갔습니다.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imposing costs and today announced criminal charges against 4 MSS hackers. These charges address activities concerning a multi-year campaign targeting foreign governments and entities in key sectors. 중국 해킹에 대한 비판 대열에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본, 호주 등도 동참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이 보이는 무책임한 행동은 책임 있는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기원과 신장 인권 문제를 계속 지적해온 미국이 이번엔 해킹을 가지고 더 강하게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